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하는 남자 로인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74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잠깐 멈춰 놓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사이트 접속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문제 다 읽어보셨죠?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수학에도 나오죠. 고등학교 피보나치 수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부 때도 보통 그 피보나치 함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배울 겁니다. 왜 배우냐면은 저기 리커시브 함수 때문에 보통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한번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이렇게 숫자 하나만 받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도 이렇게 한 줄만 출력을 하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는 보통 첫 번째 인덱스 0와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0하고 1하고 주어졌네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인풋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하죠. 0일 때 0이죠. 아까 1일 때 1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전값 두 개 합친 것을 반납한다. 네,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의 구현입니다. 네,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10이었죠? 11대 55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초과가 출력됨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은 시간 초과가 나는데, 이제 왜 이게 시간 초과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숫자가 너무 크면은 좀 헷갈리니까 2일 때는 쉽죠. 2일 때는 1로 오겠죠. 일단 n이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일 때는 2면 여기 2가 들어갈 거고, 2가 들어오면은 여기 1, 여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일 때는 1, 0일 때는 0에서 두 개 더한 다음에 더하면은 1이잖아요. 그래서 1,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3일 때, 4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4가 들어가면 여기 4가 들어갈 거고, 여기 4,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3일 때면은 3일 때면은 2랑 1이 필요하고, 근데 2에 대해서는 1하고, 그러니까 또 1하고 0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2를 구하기, 지금 3일 때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3일 때는 결국은 2랑 1이 필요하고, 2일 때는 또 1하고 0이 필요한데, 그러면 3 경우에는 1을 두 번 계산을 해야 되죠. 물론 1은 계산하는 게 아니지만 좀 더 올라가 보면은 4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3이랑 2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럼 3일 때는 2를 계산을 해야 되고, 2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계산 한번 하고 이때도 계산을 한번 하죠. 무슨 말이냐면 중복되죠. 지금 이게 2, 3, 4까지만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중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4하고 3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4를 구하려면 3 한 번, 2 두 번, 뭐 1은 아니라고 쳐도 이렇게 해야 되죠. 3을 또 구하려면 2를 두 번을 또 해야 돼요. 2가 지금 4번이 필요하죠. 2를 계산을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를 두 번을 계산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뭐 이 정도로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6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5를 계산하고 4를 해서 더해야 되는데, 5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자 보세요. 3을 아니 2를 2 말고 2를 5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4랑 3을 해야 되는데, 4 할 때 두 번, 3 할 때 두 번이었죠 아까 전에. 그러면 총 4번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4 할 때 또 아까 전에 두 번 더 해야 되죠.
그럼 또 6번. 아니, 여기 3이 있으니까 아무튼 엄청 많이 2가 중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복된 계산이 많죠. 지금 4도 여러 번 계산하고 4만 해도 여기서 벌써 2번 계산하잖아요. 한 번만 계산하면 결과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계산해도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여러 번 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중복됐다는 거죠. 쓸모없는 계산을 여러 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인 거고요. 이런 중복된 걸 없애는 방식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보통 많이 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저장소를 두고 저장소에 저장을 벌써 계산한 결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해뒀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임시로 저장하는 거 갖다 보통 캐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캐시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근데 이제 여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하려면은 이제 음수는 여기는 안 생기니까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n 플러스 1 n번째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까지 초기화가 되어야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0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캐시에다가 0일 때 값을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일 때도 여기도 캐시 n의 값이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캐시에 저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네. 저장하는 것만 있고 라이트 하기만 하죠. 쓰기, 쓰기, 여기도 쓰기. 캐시를 사용은 언제 할까요? 결국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B였는지 캐시가 아니면은 값이 차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if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 이게 지금 중복돼가지고 조금 안 예쁜데 여기 중복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동작하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큰 데이터들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풀이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이 좀 작아요. 90. n이 좀 작습니다. 이게 n이 좀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커시브의 제한이 좀 있어요. 사실 C에도 있어요. 리커시브의 제한이 있는 거는. 근데 파이썬이 좀 더 스트릭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프리팅 방식으로 돌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탑 다운 방식, 탑 다운 방식. 지금 결국 뭐예요? 위에서부터 구했잖아요. 위 n을 구해라 라는 명령어를 피보나치한테 준 다음에 피브한테 준 다음에 얘가 결국은 그 밑에 걸 구해라.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탑 다운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텀업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탑다운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꼭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리커시브한 방식을 사용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리커시브 방식은 파이썬에서는 결국은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건데,
스택이 함수가 합출이 되면은 계속 메모리 영역 중에 스택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 스택의 사이즈가 일반 C나 C++ 같은 네이티브로 돌리는 것보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텀업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텀업 방식은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는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0이죠. 두 번째 1이죠. 이거는 정의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포문을 돌아야겠죠. 인덱스가 0하고 1은 채워졌고 2일 때부터 n 플러스 1일 때까지죠. 사실 이거 i는 쓰진 않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밸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다음 값이죠. 밸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i를 쓰네요. 물론 안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 요렇게 되죠. 결국은 i 번째에서 하나 뺀 거와 그 전에 거의 합이 되죠. 참고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뒤에서 그 다음에 있는 거란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무방한데 뭐 어찌됐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그 중에서 피보나치의 경우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 예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예제를 레퍼런스 삼아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보통 줄여서 DP 문제라고 하는데 DP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